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곽관웅입니다. 어, 오늘은 그 라이프 케어 로봇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이프 케어 로봇이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이프 로봇보다 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서비스 로봇의 그 정의부터 보면서 라이프 케어 로봇을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로봇을 하고 ISO 13482 표준에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학 안내 로봇이라든가 이런 물류 로봇 등을 포함하는 이동형 도우미 로봇이 그 첫 번째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잘 뭐 TV에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어떤 그 근력을 증강시키거나 보행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보행을 도와주는 신체 보조 로봇이 두 번째 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동 휠체어라든가 세그웨이, 요즘에 같은 전동 킥보드 같은 이런 탑승할 수 있는 것들을 묶은 개인 탑승형 로봇, 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프 케어 로봇은 이 무엇이냐? 이 사실 라이프 케어 로봇도 크게 보면 서비스 로봇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로봇 중에서 생활 밀착형 부분을 좀 더 포커싱한 로봇의 종류를 라이프 케어 로봇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이건 뭐 좀 자의적인 분류이긴 합니다만은 이동 간병 로봇이라든가 재활 로봇, 생활 보조 로봇 유의 그 로봇들을 묶어서 라이프 케어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라이프 케어 로봇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서비스 로봇, 이 라이프 케어 로봇은 본질적으로 산업용 로봇하고 다르게 인간하고 빈번한 접촉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규제와 인증 요건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2009년부터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전문가들이 모여서 5년 정도의 작업을 거쳐가지고 ISO 13482라고 하는 개인 지원 로봇, 즉 서비스 로봇의 안전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약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활동에 이 서비스 로봇 표준 13482 표준을 제정하는 활동에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그 유수의 로봇 제조사들과 연구기관들이 그다음에 학교들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요거를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현재 그 로봇 분야의 표준을 만드는 조직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만 특히 로봇에 관련돼서는 ISO에서 집중적으로 표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서비스 로봇의 안전 관련된 표준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워킹그룹 2, ISO 밑에 테크니컬 커미티 299 밑에 워킹그룹 2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구 주제인 서비스 로봇, 라이프 케어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ISO 13482 표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SO 13482 표준은 이 본질적으로 드린 것처럼 이 의료용이 아닌 서비스 로봇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조건 및 설계 지침을 다룬 표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로봇의 사용과 관계된 위험 요소를 규명하고 위험 요소에 기인한 위험도를 제거하고 적절히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 방법을 제시한 표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SO 13482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 로봇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그 로봇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ISO 13482는 본질적으로 ISO 12100이라는 모든 기계를 설계할 때 필요한 안전 설계 통치기를 규정한 표준을 개인 지원 로봇, 서비스 로봇에 적용한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준은 CE라든가 UL 같은 국제 인증의 기준 문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ISO 13482는 이미 그 일본에서는 이 JQA에서 13482를 근거로 제품 인증, 안전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미 7, 8종의 로봇에 대해서 안전 인증이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13482에 대한 인증을 지금까지 진행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난항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ISO 13482는 인증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면책의 근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ISO 13482는 이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이런 지상 로봇에만 일단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속 20km 이상으로 달리는 로봇이라든가 장난감 로봇, 그 다음에 수상 로봇, 비행 로봇, 그 다음에 이미 잘 규정이 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 13482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모든 기계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규정이 된 ISO 12100이라는 표준을 개인 지원 로봇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482를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ISO 12100의 어떤 기본 철학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 데피니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harm, 상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신체상의 데미지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해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 요소, 해저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위험도라는 것인데요. 이걸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상해가 발생할 확률과 상해 발생의 심각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조합한 거를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더스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상해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남태평양에 들어가면 식인상어에 물려서 다리가 절단되거나 죽을 확률이 3%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식인상어죠. 그래서 이 식인상어가 이제 해저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함, 상해가 바로 이제 다리가 절단되거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함이라고 하고 있고 이 함, 상해가 발생할 확률이 이제 3%니까 그리고 상해의 어떤 심각도가 다리가 절단되거나 죽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해저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 톱이라든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부분, 활산 부분, 레이저, 그 다음에 위에 매달려 있는 물체 등등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저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ISO 12100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ISO 12100의 기본 철학은 이 그림에 보시는 이런 플로우 차트에 의해서 다 하나의 이 플로우 차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안전한 로봇, 안전한 기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설계 절차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첫 번째가 바로 Determination of the Limits of the Machinery, 기계의 사용 한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나 사용 로봇이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용 한계를 먼저 정하라는 것이고 그 사용 한계가 정해지면 두 번째로 위해 요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저드가 어떤 것들인지를 쭉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식별된 위해 요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전부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예측이 되면 이제 위험도가 이 정도 위험도는 시장에서 쓰일만 했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제 판단하는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 리스크가 시장에서 사용하는데 좀 심각한 문제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험도를 저감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제 12100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위험도를 저감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 그림에 있는 위험도 저감의 3단계를 밟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inherently safe design,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입니다. 즉 사용자가 아무것도 뭘 하지 않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봇에 어떤 관절이 있는데 관절에 손가락이 끼일 수가 있잖아요.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 관절의 갭 자체를 아예 손가락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safeguarding and complementary protective measures, 이게 이제 보호 장치 및 보조 보호 장치를 만드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그 센싱이라든가 제어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로봇이 움직일 때 로봇 팔에서 우리가 예정된 트라젝토리를 따라갈 때 예상되는 그런 전류 파형이 있는데 뭔가 끼이게 되면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아, 그럼 이게 뭔가 좀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게 돼서 로봇을 정지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바로 이제 두 번째 보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잔류 위험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인포메이션 포 유스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도가 남아 있으니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경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ISO 12100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설계할 때 위험도가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위험성을 이만큼 줄여서 이 줄어든 이 위험성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 잔류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 돼야 그 기계나 그 로봇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12100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ISO 13482를 좀 살펴보면 ISO 13482도 결국은 ISO 12100하고 플로우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ISO 12100에서 얘기했었던 안전한 로봇을 설계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개인 지원 로봇에 대해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특정해서 적용한 문서가 바로 이제 ISO 13482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SO 13482는 총 8개 이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핵심은 4절, 5절, 6절입니다. 이 4절은 사실 어찌 보면 총론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이 4절에서는 이 로봇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할 때 주요한 해저들을 전부 다 식별을 하고 그것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위험도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말지를 판정해라. 즉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서 해라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5절과 6절이 이제 지금 핵심되는 내용인데 5절은 이제 뭐냐면은 실제 로봇을 사용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예측될 수 있는 주요한 해저드들을 쭉 뽑아놓고 그 해저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요건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 5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6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제어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제어 시스템에 신뢰성이 있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이 제어 시스템을 썼을 때 추가로 요구되는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6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5절의 어떤 그 목차를 쭉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6개 정도의 주요한 해저드 리스트를 쭉 뽑아 있고요. 사실 거기 보면 또 서브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서비스 로봇의 전문가들이 라이프 케어 로봇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반드시 로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만한 주요한 해저드 항목들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해저드들이 나중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요구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 요구 조건하고 만약에 이 위해 항목들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게 예상이 된다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3단계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모든 절들은 뭐냐면은 5개의 이 서브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각각 위험한 소음, 진동, 유체, 온도, 불안정성 수없이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 각각들에 들여다보면 또다시 5개의 세부의 절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절이 이제 제네럴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네럴에서는 안전 요구 조건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1.1에 보면 이 소음에 관련된 안전 요구 조건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5.5.1.2에 보면 소음 관련돼서 위험도가 높을 때 그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본질적인 안전 설계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5.5.1.3
3에 보면 소음 관련돼서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안전 대책, 보조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5.5.1.4에 보면 소음 관련돼서 사용자 정보, 잔류 위험도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1.5에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요구 조건들이 만족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verification, validation method 방법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모든 각 항목들 5.10.5, 5.15, 5.14 전부 다 거기 아래 보면 또다시 이 5개의 이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13482 표준은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 여기 있는 항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될 때 이 부분을 약간의 어떤 매뉴얼처럼 열고 들여다보시면 설계에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한 부분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 5.2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 차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에 1에 보면은 배터리 차징 관련해서 충전 관련해서 안전 요구 조건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우연히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된다. 이게 일종의 가장 중요한 안전 요구 조건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어찌 보면 요건이 사실 여기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연한 접촉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전부 상정을 하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 5.5, 2.2에 보면 배터리 충전 전류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 설계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1A 수준이면 충분한데 뭐 2A 정도 3A 하지 뭐 하고 높은 전류를 썼다가 만약에 그 과도한 전류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 로봇의 설계를 했을 때 필요한 전류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2.3에 보면은 이 배터리 차징 관련한 보호수단, 보조 보안 조치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2.4에 보면 배터리 관련된 사용 정보, 배터리 관련된 사용 정보에는 어떤 항목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방금 5.2.1에 있던 안전 요구 조건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시험 방법에 대해서 5.2.5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매뉴얼과 같이 필요한 부분을 쭉 찾아서 보시면서 실제로 뭐 진동이라든가 어떤 전원 장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안전 요구 조건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관련된 위험도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 문서를 세부적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6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6절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한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어떤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그 위험도 저감 절차가 있죠. 근데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전기 회로, 제어 회로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어 시스템을 썼는데 그 제어 시스템 자체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제어 시스템이 충분히 어떤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 조건을 여기서 6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정지, 보호정지, 공간 제한, 속도 제한, 힘 제한, 충돌 회피,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안정성이죠. 컨트롤. 이런 한 8개, 7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게 사실 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ISO 13849-1이나 62061에 보면은 어떤 제어 시스템의 신뢰도라는 것을 퍼포먼스 레벨 PL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어 기능에 대해서 원래 이 정도의 우리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제어 기능들이
PL 성능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산출을 하고 실제 그 예상되었던 기대되는 그런 성능 수준 PL을 우리가 만든 로봇이 만족을 시켰는지를 검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자, 이 플로우를 쭉 따라와서 맨 먼저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위험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조 보호 대책을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안전을 담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어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 PLR, Required Performance Level, PLR이라는 걸 먼저 결정하고 실제로 그 나중에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이 PLR, 요구되는 PL을 만족을 시켰는지를 검증을 해라 라는 것이 사실 6절의 핵심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그 6절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48에서는 크게 세 군의 로봇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바일 서번트, 그 다음에 피지컬 어시스턴트, 탑승 로봇인데 얘네들을 로봇의 어떤 위험도 수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덜 위험한 것과 더 위험한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더 위험한 것들은 제어 시스템 신뢰도가 더 높아야 될 것이고 덜 위험한 것은 제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아도 될 것,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신 이 표에 보면 이 로봇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위험도 수준에 따라 타입을 나누고 각 타입마다 이 제어 기능에 대해서 요구되는 이 PLR들이 이렇게 A, B, C, D, E 단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표는 A에서 E까지의 어떤 요구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얘를 반드시 따라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리스크 어세스 위험성 평가를 해서 로봇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사용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가장 그 펀더멘탈한 어떤 그 레퍼런스 수준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6개의 그런 7개 정도의 제어 기능이 나와 있는데 사실 6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린 설명드렸던 그 주요한 제어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역시 사실 여기서 이제 5장에서 그 규정했던 내용들을 내용처럼 여기 보시면 필요한 제어 기능이죠. 정지에 관련된 뭐 작업 영역 관련된 속도 제어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뉴얼처럼 레퍼런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이 6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이 정지 기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비상정지와 어떤 보호정지, 프로텍티브 스탑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비상정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보호정지는 뭐 선택적으로 해야도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보호정지 기능은 반드시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외려 비상정지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만 설치를 하면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 평가를 하면 사실 비상정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비상정지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는 방식이 스탑 캐테고리 0와 1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탑 캐테고리 0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스탑 콜이 바로 들어오면 메인 파워 동력을 바로 끊어버리는 방식이 되겠고 이 스탑 캐테고리 1은 이 로봇이 어떤 콜이 들어오면은 안정성이 로봇이 안전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거 확인이 된 이후에 메인 동력을 끊는 방식이 캐테고리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정지는 반드시 캐테고리 0와 1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페이지이고요. 지금까지 오늘 뭐 시간이 뭐 길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못 살펴봤습니다만은 IS 13482 즉 라이프 케어 로봇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IS 1348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로봇, 개인 지원 로봇의 안전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 표준 문서인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전 인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13482의 문제라고 하면
이 문서가 굉장히 좀 총론적인 약간 좀 이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 방법의 구체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한 ISO 23482-2라는 문서가 2020년 올해죠. 올해 초에 좀 발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이 13482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고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좀 내용도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특히 이제 13482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인데 이 위험성 평가의 어떤 샘플들을 많이 우리가 좀 제시를 해서 이 활용도를 높이자라고 해서 ISO TR 23482-2라는 문서도 저희가 2019년에 만들어서 이 퍼블리시를 했기 때문에 요 23482-2를 좀 읽어보시면은 13482를 이해하고 활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3482가 2014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6년이 벌써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개정을 하는 작업이 이제 ISO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13482 14년 버전에서는 모든 로봇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안전 요구 조건을 규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 그 개정판에서는 로봇을 종류별로 나눠서 그 종류별로 특정한 안전 요구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신규 표준을 지금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13482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이 국내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서 저희가 한 3년, 4년 지난 과거에 3년, 4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통해서 13482를 기반으로 이 로봇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서비스 로봇의 안전에 대한 인증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안전 인증에 있으신 분들은 로봇산업협회라든가 저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은 이 인증을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도 짧고 지금 뭐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라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적인 이해를 돕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